자, 지난번에 우리 2차 부등식에 대한 문제 164쪽까지 같이 했었고 166쪽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을 푸는 건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그 개념적인 것을 함수, 방정식, 부등식의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해.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 사이의 관계. 알겠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 y는 fx가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8 이런 식이 있어. 저건 2차 함수죠. 2차 함수입니다.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근데 저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가 0이 되는가 이걸 구해라 라고 하는 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에 x좌표를 구하는 거야. 응?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고 여기 x축이 있으면 이 점에 좌표를 구하는 게 fx는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또 주어진 식을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18은 0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8은 0 인수분해하겠죠? x 더하기 6과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하시면 x라는 값이 마이너스 6과 3이라는 값이 나오지.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 6과 3이 바로 여긴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3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2차 함수와 방정식 사이의 관계인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죠. 여기 주어져 있는 저 2차 함수가 fx가 0보다 크다. 이 부등식에 대한 답이 뭐니?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하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값의 범위,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이게 부등식을 푼 거야. 알겠니?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그림이 다 정해졌으니까 fx가 0보다 작거나 같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점, 그 점의 x좌표. 그러니까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2차 함수가 아래 내려가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2차 부등식을 푼 거야. 얘를 단순히 수식으로 푼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8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두 번째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면 그럼 일단 우리는 2차 부등식을 푸는 대원칙은 인수분해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양변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8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거든. 음수를 곱하면 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그리고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인수분해를 하겠죠.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3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된 이 2차 부등식에 대한 답을 할 때 크면 양쪽이 답이라 그랬어. 크면 양쪽, 작으면 사이. 크면 답이 양쪽으로 갈려. 작은 것보다 작다. 마이너스 6 작거나 같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할 거라고. 쟤를 이 답한 거야. 답을 한 거야. 근데 여기 나온 이 답은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2차 부등식을 풀어나가는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주어져 있는 어떤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2차 부등식에 대한 답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답이 나왔어.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중에서 이거는 x가 사이가 답이지. 사이가 답이라는 얘기는 인수분해된 결과 0이 되는 x값이 1하고 3인 거야. 그럼 얘는 x 빼기 1, x 빼기 3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된 결과로부터 이게 답이 됐겠지. 근데 이 답이 사이잖아. 사이가 답이라는 얘기는 작았으니까 사이가 된 거지. 작아야 사이라 그랬어?
만나는 점이 1하고 3 사이에 이 부분이 답이 됐다는 얘기는 0보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우리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6 그리고 우린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거야. 알겠어? 자,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어떤 해를 주고 2차 부등식을 작성해라 라고 문제가 주어지면 2차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저 양 끝값을 이용해서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라고 주어지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 11 세우시고 제가 답이 4일 때는 작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답이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곱이라고 잡아주고 답이 양쪽이니까 크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주어진 보기의 답에 등호가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여기다 등호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에도 등호가 들어있어? 그럼 또 여기도 등호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부등식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만 부등호의 방향만 잘 선정해 주시면 된다. 이게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되고,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조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모든 실수가 된 거야.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 이런 식으로 볼까요? 첫 번째, 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접하는 거, 그리고 만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지. 근데 저 세 가지 그림을 판단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판별식이었어,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접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만나지 않아요. 주어져 있는 이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2차 부등식은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런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저 부등식에 대한 답이 얘네들이 종류별로 여기 나와 있는 만나는 점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놈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답을 할 거고 이놈의 경우에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고 작으면 얘는 알파보다 크고 x가 베타보다 작다 얘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답을 할 거예요. 여기 나온 4개의 답에는 어느 것도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경우는 없지? 그지?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경우는 없어. 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이 만나는 점을 알파라 할 때 x는 알파가 아닌 실수 전체가 답이 됩니다. 알파만 빼고 다 돼요. 0보다 큰데 같은 건 저기에 완포 부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안 되는데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에서는 이건 모든 실수가 되죠. 모든 실수가 답이 되고 이놈은 해가 없죠? 작은 쪽엔 해가 없잖아. 0보다 작은 쪽엔 해가 없고 작거나 같은 거에서는 x는 알파라는 놈 하나만 0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 그제? 여기 모든 실수가 답으로 나왔어. 그제? 답으로 나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0보다 작다. 해가 없다. 얘도 해가 없다.
모든 실수가 답이 될 때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답이어야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는 거야. 어떤 부등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하나 나왔어. 얘의 답이 모든 실수이려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등식들 중에서 모든 실수가 되는 건 얘밖에 없어. 따라서 여기 주어진 부등식은 반드시 a가 0보다 커 아래로 블록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는 거야. 알겠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이때는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a가 양수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경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됩니다. 조금 더 나갑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0보다 작은 것 중에서는 지금 여기에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경우가 없지. 여기서는 이런 변화를 주는데 a가 음수면 돼요. a가 음수가 되면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되는 거고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x축의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이제 a가 0보다 작으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모든 실수가 답이 됩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역시 위로 블록이어야 되고 위로 블록이지만 접해도 돼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역시 a는 음수인데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이러면 얘네들은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의 부등식은 전부 다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경우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 거죠. 거꾸로도 해볼까? 해가 없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 없는 거? 해가 없으려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에 해가 없어야 돼. 근데 0보다 큰 거는 다 해가 있었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등식을 위로 블록으로 만드시고 0보다 큰 쪽에 하나도 해가 없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지. 사실 얘는 접해도 상관없어요. 접해도 0보다 큰 쪽에는 해가 없는 거야. 따라서 이 경우에는 a가 음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면 해가 없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한 해가 없으려면 똑같아. a가 0보다 작은데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기만 해야 돼. 같으면 안 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은데 해가 없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들 중에서 해가 없는 경우가 2개나 있네. 그치? 얘는 아래로 블록인데 0보다 작은 쪽에 해가 없어야 돼. 그럼 접해도 상관없는 거야. 접해도. 따라서 이때는 a가 양수이면서 아래로 블록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없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 해가 없어야 돼. 그러면 여기도 접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a가 양수인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걸 모두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고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한번 볼까요?
개념 체크 1번에 보면 1번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하는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보래.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을 만들려면 x 더하기 3 x 빼기 2가 0보다 작다가 됐어야지. 따라서 얘네들은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답을 구하면 되고, 이번에 한 번에 구해볼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4보다 크다. 방정식 만들듯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의 해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4를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합 둘이 더하면 3x 플러스 곱하면 4 양쪽으로 갈렸으니까 0보다 크다 라고 바로 답할 수도 있어야 돼. 자, 필수제 4번으로 바로 갑니다. 필수제 4번.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풀면 b가 0보다 작다를 풀면 이곳의 해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온다. 그랬을 때 a와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지. 주어져 있는 해를 이용해서 여기서 풀었던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x 곱하면 마이너스 8. 얘가 사이가 답이면 부등호는 작다. 그럼 저기 나와 있는 a는 얼마? a는 2, b는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겁나 쉽지? 두 번째 2번 a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풀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온다. 이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세요. 역시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2와 1을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합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x가 될 거고, 이 끝값 곱하면 마이너스 2 얘가 양쪽으로 갈라졌으니까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부등식과 맞추려면 이 부등식 중에서 유일하게 개수가 나와 있는 건 쟤밖에 없어요. x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2여야 하므로 이 주어진 식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합시다.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음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겠지. 그래 놓고 나서 비교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b가 4여야 하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알아들어? 응? 별거 없죠? a와 b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필수제 5번. 이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과정들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이놈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그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돼. 모든 실수가 되도록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자, 주어진 부등식은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하지. 응? 0보다 큰 쪽에 이 그래프가 다 있어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지? 접하면 안 돼. 접하면 그 접한 점이 빠지잖아.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여기 좌변에 있는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이해하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4 인수분해하고 그리고 작으니까 답은 사이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x가 있는 거지. a가 이렇게 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 두 번째, 2번에 주어져 있는 건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 2ax 더하기 5. 역시 마찬가지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x축의 위쪽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쪽에 이 그래프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지? 맞아?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부등식 문제에 주어져 있는 표현 중에서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으면 얘하고 얘는 다른 거야. 부등식은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a가 0이면 a가 0일 때를 생각해보면 a가 0 대입하잖아? 5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딱 남아요. 그러면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 맞지? 그치? 5는 0보다 크잖아. 항상. 따라서 a가 0일 때는 이때는 성립하는 거야. 항상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이 그림도 돼야 되잖아. 그러면 a가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자, 요 2번 문제는 요 놈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a가 0일 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왜? 문제가 2차 부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a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2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었어. 그럼 a가 0일 리가 없기 때문에 a가 0인 걸 생각하지 않아도 돼.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a는 0이 아니야. 근데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아니라 부등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a가 0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 판별식 확인합니다. 짝수 판별식으로 해도 되겠다. x 앞의 개수가 2a니까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5a는 0보다 작아야 돼. a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a-5가 0보다 작으므로 따라서 0보다 크고 작다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사이가 답이 된 거지. 그럼 여기에는 답이 두 개 나온 거야. 어떤 답과? a가 0이라는 답과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온 거야. 이런 거지. 0부터 5까지라는 요 범위가 답이 됐는데 저기 1번에 나온 결과 때문에 얘도 포함을 시켜줘야 돼.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답해야 된다. 0을 포함시켜야 된다. 잊지 마라. 네? 그래서 이제 6번으로 갑니다. 6번. 어떤 2차 부등식이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7이 0보다 큰데 0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얘네들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런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부등식이라기보다는 2차 함수 문제로 바뀐 거예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냐면 fx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7이 이 2차 함수가 0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0 이상 5 이하의 이 범위에서 항상 이 범위에서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 얘기는 이 주어진 범위에서 y는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y는 fx라고 하는 것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저기 주어져 있는 fx의 꼭지점을 먼저 구하시고 x-3의 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6 9를 더하고 9를 빼서 꼭지점을 찾았어요.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의 위치가 3, k제곱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이 있겠지. 여기가 3인 거고 x의 범위가 0부터 5까지야. 0부터 5까지 여기에 5가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지? 최소값? 이 2차 함수의 최소값 꼭지점이지? 최소값은 따라서 요놈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k제곱 마이너스 16이 최소값이 된 거야. 요놈의 요 y좌표가 최소값인 거잖아. 요놈의 요 좌표가 k제곱 빼기 16인 거야. 이 2차 함수의 0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만들어졌고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된 거야. 그 k제곱 마이너스 16이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나와 있는 2차 부등식은 0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 k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4보다 크다라고 k 값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살짝 틀어라. 연필 들어라. 졸리면 다 써.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까? 주어져 있는 2차 부등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9 역시 얘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똑같이 이야기할 건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그렸어. 그렸는데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요 사이에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니까. 얘는 어땠어요? 얘는 0과 5 사이에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컸어야 되는 거고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에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알겠니? 주어진 함수가 이 주어진 함수가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여기 3, 마이너스 3이면 이쯤에 있고 0이 여기 있어도 상관없는 거야.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이게 만나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니?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도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두고 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9가 있을 때 이 fx가 저 범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마이너스 3에서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0에서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잖아.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저 부등식은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에서 항상 x축의 아래쪽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이 두 개만 확인하면 돼요. 마이너스 3에서도 음수고, 어떻게 생긴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3에서 여기를 지나고 0에서도 1로 여기를 지나. 그리고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니?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0에서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잖아.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마이너스 3과 0에서의 함수값이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그 그래프는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반드시 저 구간 안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라고. 마이너스 3을 이 fx에 대입할 거야. 9 더하기 3k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9가 요거 하나 하고 빵빵 대입하면 k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따로 풀 겁니다. 둘 다 성립해야 돼. 위에 거는 k제곱 더하기 3k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 거니까 k로 묶어서 k 플러스 3 요거 하나 푼 거고 밑에 주어져 있는 k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도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 거야. 두 가지가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하고 또 하나는 3까지죠. 이거에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요 위에 거네. 마이너스 3보다 커나 같고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값이 k의 범위가 됩니다. 알겠니? 응? 이해해야 돼. 이해. 마이너스 3과 0에서의 함수값 그 값이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오케이? 자, 넘겨서 우리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을 볼 거예요. 근데 벌써 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봐봐.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보면 우리는 여기에 하나의 부등식과 또 다른 부등식이 동시에 만족되는 k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부등식을 풀고 또 다른 부등식을 풀어서 하나의 수직선 위에다 표시한 거지. 그래 놓고 공통된 범위를 답으로 정했지? 이게 연립 부등식이 되는 거야. 연립 부등식. 연립 부등식은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 k값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알겠니? 별거 없죠? 페이지 172쪽입니다. 연립 2차 부등식. 연립 방정식은 우리가 풀 때 문자가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 이상. 연립 방정식은 문자가 두 개 이상 나와서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연립부등식은 문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문자가 하나밖에 없는 x를 포함하고 있는 두 개의 부등식을 각각 풀어서 그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연립부등식이 됩니다.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어지는 부등식 중에 2차 부등식을 포함하겠지. 따라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1차와 2차 또는 2차와 2차 두 개의 부등식을 풀 건데 그 중에 하나 이상이 2차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개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1차, 2차, 2차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야. 1차, 1차, 2차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 고생시키려면 2차 3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 두 개 이상의 부등식들에 대해서 1차와 2차, 2차와 2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통된 부분, 공통 부분을 구하는 게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다. 이게 전부예요. 한번 문제로 볼까요? 1번에 보면 개념 체크입니다. 개념 체크 문제 보면 x 더하기 7, x 빼기 4 얘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과 x 곱하기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연립부등식을 우리는 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문에 돼 있으니까 답만 쓰면 되겠는데 위에 주어져 있는 부등식에 대한 답은 마이너스 7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위에 부등식에 대한 답이 되고 아래 부등식을 풀면 크니까 답이 양쪽으로 갈리지. 작은 값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x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을 푼 결과를 써놓고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얘를 하나의 수직선 위에다 표시할 거야. 하나의 수직선 위에다가 저 두 개의 범위를 표시할 건데 끝값들을 쭉 적을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0이 들어갈 거고 4도 필요하니까 이 네 개의 숫자를 적어놓고 1번에 대한 답을 범위로 잡아주면 마이너스 7부터 4까지 2번 답을 적어주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가 생기겠지? 그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에 빗금을 쳐서 공통된 부분을 표시하시면 보이죠? 저 부분을 이제 부등식 범위로 표시하게 되면 되죠.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경우와 또는 0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두 개 부분이 이 두 개의 연립부등식을 풀어낸 답이 된다. 공통 범위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연립부등식 풀어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1번에 3x 더하기 2가 5x 더하기 12보다 작다. 요거하고 2x의 제곱 더하기 2x 12보다 크다? 첫 번째 주어져 있는 부등식은 1차 부등식입니다. x 좌변으로 모아서 마이너스 2x 10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x값의 범위는 부등호 바뀌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로 남으니까요. 부등호 방향 바꿔야지. 두 번째 있는 부등식 좌변으로 이항하고 2로 나누면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3과 x 빼기 2로 인수분해한 다음 크다네 크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아래에 주어진 부등식에 대한 결과가 됩니다. 얘네들을 하나의 수직선 위에 그려서 마이너스 5보다 큰데 이게 위에 거 아래에 주어져 있는 2차 부등식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왔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 사이와 2보다 큰 쪽이 동시에 만족되는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요놈과 요놈에 대한 연립부등식의 결과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응? 그지? 쉽게 판단하면 우리가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선이 두 개 지나가는 자리 있지? 두 개. 여기 하나 지나가고 여기 또 지나갔잖아. 이 부분하고 여기 얘하고 얘가 지나간 두 개 부분이 두 개의 선이 지나가는 자리가 공통 범위가 될 거야. 알겠니? 두 배의 x-1과 요 부등식과 요 두 개를 풀어라 라고 하는 게 2번 문제야. 뭐 위에 있는 건 1차 부등식이니까 2x, x 데리고 오면 3x 될 거고 마이너스 2 넘기면 6. 따라서 x가 2보다 작다라는 게 위에 거를 푼 겁니다. 자, 아래 거는 2차 부등식. 좌변으로 모아주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올 거예요.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의 수직선 위에다 표현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2차 부등식은 양쪽으로 갈렸고 1차 부등식은 2보다 작다가 나오면서 역시 답은 두 개 영역이 됐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필수제 1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5 0보다 작다. 2차 대 2차네. 2차 대 2차. 위에 주어져 있는 거 풀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 걸 푼 거고. 아래 주어져 있는 거 1, 2에 5, 3 x 마이너스 5와 2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어진 부등식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나온 두 개의 답에 대해서 공통된 범위를 답으로 잡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 3, 5 위에 주어져 있는 것은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아래 주어져 있는 건 사이가 답이니까 공통된 부분은 3 이상 3에는 등호 들어가고 5에는 등호 안 들어갑니다. 그치? 공통된 범위는 이렇게 해서 구해야 돼. 수직선 그어서 어떤 연립부등식이 세 개의 식이 A, B, C 사이의 관계로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가운데 걸 두 번 써야 된다. x제곱 더하기 x 6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부등식은 가운데 걸 두 번 쓰라고 했으니까 부등식은 반드시 여기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좌변과 가운데, 가운데와 우변 나눠서 풀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거 하나 풀 거고요. 가운데와 우변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 거예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2, x는 1. 크면 양쪽.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고 작으니까 사이가 답이 돼야 되죠. x는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 정말 기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풀려진 이 값들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2 마이너스 2보다 작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3과 2 사이. 공통된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1부터 2까지. 왼쪽에 마이너스 3엔 색칠되어 있으니까 등호 넣고, 마이너스 2에는 색칠 안 되어 있어서 등호 뺐습니다. 1쪽에는 등호 없고 2쪽에는 등호 넣은 거지. 그래서 두 개 부분이 답이 된 거다. 알겠니? 연습 많이 해야 돼. 내가 해서 쉬운 거야. 여러분들은 아직 안 쉬워. 많이 연습하자. 다음 페이지.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 얘가 0보다 크다. 풀어놓을까요? x 빼기 x 빼기 3이 0보다 크니까 x는 2보다 작다, x는 3보다 크다라는 답이 주어지는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x 더하기 4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4하고 a로 마이너스 붙이면 얘도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x 빼기 4 x 빼기 a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에 대한 답은 적기가 좀 곤란하네요. 4가 큰지 a가 큰지 우리가 모르니까 4가 크면 a부터 4까지가 답이 될 거고 a가 더 크면 4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적혀있죠. 근데 이게 어느 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 계속 읽어보면 이 주어진 것에 대한 답이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 연립부등식의 결과가. 자, 위에 주어져 있는 걸 먼저 얘네들 수직선 위에다 한번 표시해보면 여기 2, 3, 4 A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위에 주어져 있는 놈의 부등식이 여기 갈라져 있고, 그죠? 갈라져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이 연립부등식의 결과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만약에 이 아래 게 답이라면 4부터 A까지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A가 여기 있으면서 답이 여기가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거하고 달리 반대로 가길 원하는 겁니다.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이런 식으로 가서 와야지만 이 연립부등식의 답이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지? 그러려면 A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A는 4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A의 위치는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A가 넘어갔어요. 2보다 작은 쪽까지 넘어갔어? 그럼 여기도 답이 돼야 되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얘만 나와야 돼. 그럼 A가 2하고 3 사이에 있는 건 분명해. 그지? 자, A가 2가 될 수 있어, 없어? A는 이 자리에 와도 돼? 2랑 같아도 상관없죠. 요 A에 2가 들어가도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에는 2보다 작아요. 여기엔 등호가 없잖아. 따라서
겹쳐지는 게 안 생기는 거야. A가 3이어도 될까요? 3. A는 3이랑 같아도 될까? A랑 3이랑 같아지면 그래도 문제될 게 없겠는데? A가 3이어도 겹쳐지는 부분에는 3이 포함되질 않으니까 여기에 3이 안 들어가니까 A라고 하는 값의 위치 자체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요놈이 답이 돼요. 지금 주어진 조건에 대한 해석들을 다시 한번 해보자. 좀 확실하게 답으로 나와 있는 건 2보다 작고 3보다 크다야. 2보다 작다와 3보다 크다라고 하는 답은 나와 있고 두 번째 풀어낸 부등식을 인수분해 한쪽 끝값이 4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연립 부등식을 푼 결과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4보다 크다 작은 쪽에 있는 이 값이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이 부분도 답에 포함돼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포함되지 않게 하려면 저 끝값이 이 끝값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A의 위치가 이렇게 만들어져야지만 공통된 범위가 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이 A라는 값의 위치는 2와 3 사이인데 2하고 3의 등호가 없기 때문에 A라는 값 자체는 2여도 3이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집에 가기 싫지? 나 안 보낼 거야. 나 안 보낼 거야. 여기 옆에 건물에 있는데 가. 네? 아니에요. 가지도 않으면 자꾸 병원 가라고 그래. 엄마랑 가는 거. 뭘 쉬어요? 안 쉬어요. 계속 합시다. 잘 버티는데? 원상아 쉬어? 한 번만 더 볼까? 자, 우리 필수의 3번으로 갈게요. 필수의 3번 가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6m, 세로의 길이가 4m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을 만들고 그 화단의 둘레의 폭이 일정한 보행자 통로를 만들려고 한다. 보행자 통로의 넓이가 56제곱미터 이상 144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때 보행자 통로의 폭의 범위 그 폭을 x 미터라고 잡고 기존에 있었던 이 화단이 6과 4인 상태에서 내가 폭을 x미터로 해서 이제 둘레에다가 만들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세로의 길이는 4에서 위아래로 x씩 2x만큼 늘어날 거고 가로의 길이도 왼쪽과 오른쪽에 x미터씩 늘어났으니까 6 더하기 2x가 됐을 거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보행자 도로에 대한 넓이만 계산하길 원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꽃밭의 넓이를 빼줘야죠. 꽃밭의 넓이 24를 빼야지. 전체 넓이에서 가운데 부분의 넓이를 뺀 거야. 그럼 얘가 56 이상 144 이하가 돼야 돼. 전개하면 4x의 제곱
12, 8, 20x, 24, 24. 뭐 없어지면서 요거만 남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식은 4x의 제곱 20x에 이게 56 이상 144 이하.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2로 나눠서 28 이상 4로 나누면 되겠구나. 4로 나눌까요? 4로 나누면 14. x의 제곱 5x 4, 6에 24, 4, 32, 4, 6에 24.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등식을 가운데 걸 두 번 써서 이렇게 나눠서 풀 겁니다. x제곱 더하기 5x가 14 넘겨서 빼주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 하나와 x제곱 더하기 5x 크거나 같다가 되겠구나. 빼기 36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두 개의 부등식에 공통된 범위를 구하는 거야. x 플러스 7과 x 마이너스 2 x는 여기 하나 나올 거고 여기 주어진 건 x 3하고 5x가 되려면 4, 9로 해야 되나? 4하고 9 여기 잡히겠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 이상 4 이하의 범위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래? 여기에 이게 활용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폭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x는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2, 4 여기에 0이라는 조건 하나 더 집어넣을 거야. 첫 번째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간 거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그치? 그럼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얘만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를 수동적인 답으로 잡을 거라고. 알겠니? 지금 우리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부등식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개념적인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운 2차 방정식과 이 부등식의 연결고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연결고리가 176쪽의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도 잘 들어야 돼요. 좀 까다롭기도 한데 정말 많이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라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차 방정식의 어떤 근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근의 위치를 크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주게 됩니다. 하나는 근의 부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근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하나는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근의 위치. 먼저 근의 부호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의 부호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런 조건을 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야. 세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여기 세 가지 조건으로 주게 됩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하여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두 근이 모두 양수래.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 얘기는 어떤 근의 부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은 반드시 두 개의 실수인 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 주어져 있는 건 부호가 다르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지.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커야 될 거야.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양수, 음수니까 같을 리는 없잖아. 중근이 될 리는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수는 양수와 양수를 더하면 뭐가 되니? 양수 더하기 양수. 당연히 양수지. 양수와 양수를 더하면 양수가 되고, 양수와 양수를 곱하면 너 대답 왜 안 해? 생각 안 하지 너. 지금 못 가. 알파, 베타는 양수 돼야 되지. 자, 음수 더하기 음수는 뭐야? 음수 되지. 그지? 얘는 음수 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돼. 집에 가고 싶은 건데. 자, 양수와 음수의 성질이야. 양수들은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야. 음수끼리는 더하면 음수, 곱하면 양수야. 음수 같은 거니까 양수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저 조건을 만족하면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인 거고 두 근이 모두 다 음수인 거야. 이 둘의 차이는 뭐야? 똑같잖아 다. 두 근의 한만 다르지. 그치? 자, 세 번째 경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더하면 뭐 되지? 더하면 양수하고 음수 더하면 뭐 돼? 우씨. 이거냐? 음수가 되기도 하고 양수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와 음수를 더하면 뭐가 될지 몰라요. 곱하면 음수야. 얘는 곱하면 음수예요. 이렇게 너무나 확실한 게 곱하면 음수야.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두 근의 곱이 뭐야? 두 근의 곱. 저기 주어지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구할 수 있지? 얘가 음수야. A 곱하기 C가 음수라는 얘기야.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는 A하고 B, C가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거든. A하고 C를 곱하면 당연히 음수가 된다는 뜻이야. 그치? 판별식이 뭐죠? 판별식이? 응? 이거지. 여기서 B 제곱하면 뭐 돼? B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 근데 A하고 C를 곱한 게 음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4AC는 뭐가 되겠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 곱하면 양수 되지? 그러면 B제곱하고 4AC를 마이너스 4AC를 더하면 양수 되겠는데? 그러면 이거 확인할 필요 없어요. 판별식은 당연히 양수입니다. 두 근의 곱이 음수면 판별식은 두 근의 곱이 음수면
판별식은 당연히 양수야. 그러니까 판별식 확인할 필요 없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문제가 이런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들을 찾아 나갈 거고,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이때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따지면 돼요. 곱해서 곱이 음수야,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알겠는가?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두 근의 부호가 주어진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필수제 4번입니다. 필수제 4번에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2k의 x 더하기 3k 더하기 4. 이 2차 반응 형식이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어떻게 해라? 응? 저 세 가지 조건을 따지라고. 판별식부터 갈까?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ac 3k 더하기 4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서로 다르단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드물을 넣은 거야. 같을 수도 있으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이 하나 만들어졌고,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k가 양수니까 양수 더하면 양수 돼야 되지. 따라서 k는 음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두 근의 합 곱하면 양수 돼야 되지. 두 근의 곱은 a분의 c 3k 더하기 4가 0보다 커야 돼. 풀어주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답으로 주어지게 된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4분의 3도 있었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0, 그 다음에 4. 첫 번째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얘네들은 세 근이 모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거야.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려면,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저기서 구했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가 돼야 돼. 마이너스 2k가 음수여야 되므로 k는 0보다 크다가 될 거야. 세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 3k 더하기 4. 이건 미리 해놨으니까 얘 양수여야 되므로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가 될 거야. 똑같은데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1, 0, 4.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k는 0보다 크다, 얘보다 크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두 근이 모두 음수이기 위한 조건이야.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
두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면 뭐만 확인한다? 두근의 곱만 확인할 거야. 이때는 두근의 곱 3k 더하기 4가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k는 작다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얘는 이것만 따지면 돼요.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되는 조건에 뭐가 들어갔냐면 판별식 따져야 됩니다. 판별식. 지금 우리가 어떤 근의 부호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게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 외울 거야. 판합곱을 따져야 되는 거야. 판합곱.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따져야 되는 조건에 판합곱이 있는 거야. 판합곱. 알았어?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부호가 두근이 양수일 때, 두근이 음수일 때,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알겠나? 이렇게. 이걸 약간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두근이 모두 K보다 클 때, 두근이 모두 K보다 작을 때, 하나는 K보다 크고 하나는 K보다 작을 때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제가 오늘 숙제는 177쪽까지가 나갈 거고 만렙은 부등식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야 되는 게 도형의 방정식을 이야기할 거라 도형의 방정식에서 공부해와야 되는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영상으로 보낼 거거든. 149쪽까지를 제가 시킬 겁니다. 149쪽까지.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내일 우리 여기 4명은 다 금요일날 오기로 돼 있지. 너 오늘 왔었어? 지난주 안 왔잖아. 이번 주에 두 분 다 와야지. 와. 화요일도 제끼고 연상이도 와야 되고 형준이도 와야 되고 형목이 당연히 와야 되고. 알았지? 못 믿겠다.